성적을 못 냅니다. 지금부터 요 기본 가르치고 기본을 뛰어넘는 더 많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수학에서요, 부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 왜 부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래 명제가 있을 때 원래 명제 잘 안 되면 대우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지. 대우로 바꿀 때 뭐야? 가정이든 결론이든 전부 다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정을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보통 야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부정하면 뭐가 돼? 라고 모르면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얘기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야.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야. 이게 우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뭐로 바뀐다고? 어떤은 부정하면 뭐로 바뀐다고? 모든으로 바뀌어요. 되겠나?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이라는 말은요, 임의의라는 문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수학에서 임의라는 말 나오면 모두 다 뭐로 바꿔놓고 풀라고 가르쳤어? 모든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 적 있죠. 옛날 항등식 가르칠 때요. 그래서 모든은 임의의라는 말로 바뀔 수 있어요. 즉 동의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x에 대해서 px, 이미 x에 대하여 px라는 문장은요, 요런 세 번째 문장으로 바뀌기도 해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표현은 모두 수학적으로 똑같은 표현이야. 그럼 우선 요 세 개의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암기를 해야겠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x에 대하여 px, 이미 x에 대하여 px, 어떤 x에 대해서도 대하여도 px. 한 번 더. 모든 x에 대하여 px, 이미 x에 대하여 px, 어떤 x에 대하여도 px.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전체를 통째로 부정을 해버리면 뒤에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불러볼까? 이 세 개의 표현도 얘네 세 개는 같아.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 부정관계야.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x에 대하여 px, 적당한 x에 대하여 px, px인 x가 존재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한 번 더. 어떤 x에 대하여 px, 적당한 x에 대하여 px, px인 x가 존재한다. 그래서 동의어와 부정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얘기가 진행이 돼요. 자, 볼게요. 모든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약속하고 웃는다를 동그라미로, 웃지 않는다를 X로 나타내고자 했을 때 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타내보면요, 넷다 웃거나 셋만 웃거나 둘만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아무도 안 웃거나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존재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웃는다는 예지. 얘를 부정하면 부정은 여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1번의 부정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전체 집합의 개념이 되므로 1의 부정은 전체에서 1을 제외한 2, 3, 4, 5가 된다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2, 3, 4, 5의 상황을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웃는다라는 1번을 부정하면 2, 3, 4, 5다. 2, 3, 4, 5라는 것은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모든 사람이 웃는다를 부정하는 경우였다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야? 얘를 부정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웃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문장을. 맞아? 어떤 사람이 웃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웃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은 또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맞잖아.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있다라는 말은요, 웃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도 있어요. 즉 1번은 이 표현으로 썼다면 두 번째는 뭐뭐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좀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물론 있다라는 용어는 존재한다 라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말은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가로 열고 존재한다. 이게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웃는다의 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뭐 그런가 봐. 같은 말이네.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 최고 난이도 하이라이트는 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것은 아니다. 예요. 자, 얘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이 중요한 이유 묶어서 화살표 빼서 정리할게요. 모든의 부정에 어떠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어떠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어떠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 마지막 거. 모든의 부정에 어떠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적어 놓고요.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라고 외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모든 사람이 웃는다를 부정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어머 모든의 부정은 어떤인데 모든이 또 나왔네? 얜 틀린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기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용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어떤 문장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할 때만 참이에요. 즉, 얘는요, 모든 경우가 참이어야 합니다. 진리집합 P하고 전체 집합의 사이즈가 같을 때만 얘는 참이야. 그래서 모든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건 참이 되기 쉬울까 어려울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100만 가지 중에 100만 가지가 다 참일 때만 얘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모든이 들어간 문장의 거짓은 뭐냐면요. 100만 가지 중에서 모든 게 아니라 딱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있으면 얘는 어머 거짓이 명제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이라는 요 말이 들어간 문장은 거짓이 되기 생각보다 꽤 쉬워요. 100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걔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알겠습니까? 반면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요. 100만 가지 중에서요. 한 가지만 참이면 오 얘는 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진리집합이요.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거짓이 되려면 얘는 되게 힘들어요. 왜? 모든 경우가 거짓일 때만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굉장히 독특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2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문제를 한번 확인해봐. 엄청 똑같이. 맞아?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 어떤 거? 예, 모든과 어떤. 이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문제 풀면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문제 풀어볼까요? 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얘가 성립하게 만드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a라고 하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b라고 부른다면요. 요 모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원소 전부 다가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지. 맞습니까? 즉 A는요. A의 원소의 모든 요소가 집합 B의 원소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부등식의 실수 조건에 기반하고 있는 부등식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수직선 그림이기 때문에 수직선 그림으로 얘를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0에서 1까지의 이 범위는 B라는 범위에 다 포함이 돼야 해. 즉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에 다 쏙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A-1은 0보다 작아도 되지만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또한 A 플러스 1은 1보다 커도 되지만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AND로 만족해야 될까? OR로 만족해야 될까? 얘하고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AND로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해야 돼요? AND로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풉니다. A는 1 이하 AND A는 넘어가면 0 이상.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했더니 0 이상 1 이하 요렇게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더 까다로워요. 자, 볼까? 선생님이요. 요 집합을 A라고 할 거예요. 요 집합을 B라고 할 거예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은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단 하나의 원소라도 저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그림. 우선 A 집합인 0 이상 1 미만이 있었어요. 자, 0 이상 1 미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와, 얘네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조금이라도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B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겹치게끔 만들어 버리면 요 조건 만족하네? 맞아요. 자, 요때는 그림이 A-1에서 A 플러스 1까지 뭐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만 가능하나? 아니야. 이 그림이 요 B라는 집합이요. 요쪽으로 놓여 있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A-1, 여기가 A 플러스 1이어서 공통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라고요. 요 두 가지 경우를요. 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 빨간색부터 한번 풀어봐야겠다요. 자, 빨간색을 풀려면 뭐야? 우선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되지. 얘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같아서 겹쳐버리면 공집합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그림에도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A 플러스 1이 너무 커진 나머지, A 플러스 1이 0보다 너무 커진 나머지, 여기가 있어서 이런 그림이 돼버렸어. 이런 그림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공통부분이 필요한데 공통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곤란하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 A 플러스 1은 0보다 큰 건 맞아. 하지만 이 A 마이너스 1은 1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해. 1보단 좀 작아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해. 라고 작업을 해둘 거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겠죠. 자, 파란색 부분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0하고 1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파란색이요. 예. 자, 얘는 어때야 돼? A-1이 1보다 작아야 되지. 그런데 A-1이 너무 작아진 나머지 A-1이 여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 역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우선 A-1은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A 플러스 1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는 좀 큰 위치에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얘를 풀면 A는 2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므로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